자, 드디어 마지막 상자입니다. 지난 3편에 걸쳐서 우리는 양자산업의 3계층을 하나씩 언박싱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왜 지금인가 라는 시장의 신호가, 두 번째 상자에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는 기술 원리가, 세 번째 상자에는 누가 주도하는가 라는 지정학적 지도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상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현재 기업들은 어떻게 양자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을까? 지금 양자 시장은 꿈과 현실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우리가 세상을 바꿀게 라고 외치지만 실체는 없고, 반면에 어떤 기업은 되게 조용하게 세상을 바꾸고 있죠. 이걸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약속한 로드맵을 제때 지키고 있는가. 오늘은 이 기준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진짜 주인공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미지의 테크박스 속 고양이, 오늘 양자 컴퓨터의 모든 것이 담긴 이 상자를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기업을 분석하기 전에 큰 그림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부잣집 도련님들과 배고픈 청년의 대결입니다. 먼저 IBM, 구글 이런 빅테크들, 이 형님들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당장 푼돈 버는 거 관심 없습니다. 오류 있는 컴퓨터? 그거 팔아서 뭐하냐? 시간 좀 걸려도 완벽한 명품 만들어서 시장 다 먹을 거야. 이런 마인드입니다. 반면에 아이온큐, 리게티 같은 스타트업들은 당장 생존이 급합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걸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해. 그래서 금융이나 화학기업들한테 요거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열심히 영업을 뛰고 있죠. 이 두 가지 태도를 이해하고 기업을 봐야 그들의 행보가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타자는 초전도 큐비트의 대표 주자인 IBM입니다. IBM의 전략은 한마디로 레고 블록이에요. 칩 하나에다가 큐비트를 무한정 때려박는 건 기술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IBM은 작은 칩들을 레고처럼 연결해서 거대한 성을 쌓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기술은 바로 커플러입니다. 초전도 큐비트는 옆집하고만 대화할 수 있다고 했죠. IBM은 멀리 떨어진 큐비트 사이, 그리고 칩과 칩 사이를 이어주는 하늘길을 뚫고 있습니다. 이 길이 뚫려야 칩을 무한대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BM의 로드맵을 보시면 정말 칼같이 지켜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2029년입니다. 이때 스타일링이라는 칩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오류 정정이 가능한 최초의 상용화 모델이 될 예정입니다. IBM을 보실 때는 2029년까지 요 하늘길, 그러니까 연결 기술 요게 잘 뚫리고 있냐,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한국인이 사랑하는 주식인 아이온큐입니다. 이온트랩 방식의 대장주죠. 근데 이 회사는 최근 행보가 좀 독특합니다. 한마디로 문어발식 확장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최근에 1년 사이에 인수한 기업만 보세요. 통신 장비 1위였던 IDQ, 네트워크 구축하는 큐비텍이라든지, 위성을 쏘는 카펠라 스페이스나 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이런 기업들이 인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 그냥 컴퓨터만 파는 회사 안 할래. 지상부터 우주까지 연결하는 양자 인터넷 제국을 건설할래. 라는 선전포고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들을 연결해서 여러 대가 나눠서 계산하게 만들겠다라는 분산 컴퓨팅 전략이죠. 최근에 로드맵도 아주 공격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원래 2028년에나 1024큐비트짜리 칩을 출시한다고 했었는데요. 올해 새롭게 발표한 로드맵에서는 2027년까지 무려 물리적 큐비트 1만 개를 달성하겠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 발표가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인수 후에 나온 내용이라서 옥스퍼드 아이오닉스의 기술력과 시너지를 기대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옥스퍼드 아이오닉스가 칩 위에다가 이온트랩을 구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인수 전략은 양날의 검입니다. 이온트랩 큐비트는 일반적으로 100개 이상으로 늘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리고 인수합병으로 그만큼의 시너지를 내지 못하면 이러한 전략은 아이온큐의 현금 흐름만 악화시키는 셈입니다. 이거 진짜 되면 대박인데 인수하느라 돈 다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처음으로 100큐비트를 넘어서는 올해 아이온큐가 증명해야 할 운명의 해가 될 겁니다. 다음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신비주의 전교 1등 같아요. 재작년 말에 윌로우라는 칩으로 큐비트 늘리면 오류가 줄어든다라는 걸 세계 최초로 증명을 했거든요. 기술력이 탄탄하다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 이후에 로드맵에서 날짜를 지워버렸어요. 완벽해지면 보여줄게. 묻지 마. 이런 거죠. 양자를 믿고 투자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좀 큽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복병, 컨티뉴엄입니다. 여기도 아이온큐처럼 이온 트랩을 사용을 하는데 방식이 좀 독특해요. 아이온큐가 이온들을 일렬로 세워 놓는다면 컨티뉴엄은 이온들을 기숙사에다가 재우는 방식입니다. 쉬고 있다가 계산을 할 때만 작업실로 데려와서 일 시키고 다시 돌려보내는 식이죠. 실제로 연산에 참여하는 큐비트에만 조작을 가하고 나머지 큐비트들은 안정적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큐비트가 늘어나도 관리가 쉽기 때문에
100큐비트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후보입니다. 지난해 98큐비트짜리 양자 컴퓨팅 시스템인 헬리오스를 발표를 했고요. 2027년에는 192큐비트짜리 시스템인 소울을 출시할 예정이니까 과연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비상장이지만 이온 트랩 분야에서 아이온큐의 라이벌로 여겨지는 기술력 있는 기업입니다. 자, 기업들 다 봤으니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양자산업 하루아침에 천지개벽하진 않습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1단계, 지금부터 2028년까지 그때는 옥석 가리기와 보안의 시대입니다. 아직 컴퓨터는 완벽하지 않은 리스크 단계죠. 이때 돈이 되는 건 양자 통신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해킹 위협 때문에 보안 쪽의 지갑이 먼저 열릴 겁니다. 이 시기에는 누가 양자 컴퓨팅 로드맵을 착실하게 지키느냐 요걸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2단계 2029년부터 2033년까지는 티핑 포인트가 될 겁니다. IBM이 약속한 2029년 논리적 큐비트를 사용하는 FTQC가 나오면 판이 뒤집힐 겁니다. 진정한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죠. 고전 컴퓨터를 압도하는 성능 격차를 점점 더 많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3단계는 2033년 이후, 즉 양자 생태계의 완성 시기입니다.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으로 이루어진 양자 인터넷 시대가 될 겁니다.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빠른 신약 개발, AI 연산의 최적화, 이런 양자 산업의 영향이 일상으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1단계 초입에 서 있습니다. 먼 미래의 장밋빛 환상에 취해 있기만 해선 안 되겠죠. 당장 눈앞에 1단계 과제들, 오류율 잡고 연결 기술 확보하고 통신망 구축하는 기업들, 그 생존자가 누구일지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가늠해봐야 됩니다. 약속을 잘 지켜가면서 2029년까지 살아남는 기업이 앞으로의 양자 시대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저와 함께 이 시장의 흐름 놓치지 말고 꽉 잡고 같이 가시죠. 저는 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야죠. 돌아오겠다 했으니까 돌아와야죠. 그럼 고양이 귀 계속 쓰나요, 혹시?